911, what's your emergency? What's the address of the emergency, ma'am? What's the address of your I'm emergency? shot. Help me, please. What's your address? What's your My address, boyfriend ma'am? shot me. Help me, please. He shot me. Where? Allahu Akbar! I'm so sorry. I'm so sorry. I'm so sorry. Ma'am, hello? Ma'am.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은 불에 타고 있었고 집 앞에서 키냐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 6월 16일) 로니 오닐은 2건의 1급살인, 1건의 살인미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을 직접 변호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니 오닐 3세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예비역장교 입학 시험에서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 카지노에서 일을 하거나 트럭 운전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절도, 불법 약물 소지, 면허정지 상태에서의 운전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체포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키키라고 불리는 키냐타 바론이라는 여성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2 아이를 낳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9살 딸 로니비아에게는 안타깝게도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었고 뇌성마비와 자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8살 아들 로니는 아주 건강하고 정이 많은 아이였죠. 하지만 이 커플은 오닐의 폭력성으로 인해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오닐이 키키의 차를 사용하고 싶어 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자 차를 때려 부순 일도 있었습니다. 키키는 그에게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육권 소송을 했습니다. 키키는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한 후 오닐과 헤어졌으며 홀로 2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오닐은 새로운 여성을 만나 또 다른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그중 그는 이슬람의 추종자가 되었는데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으로 네이션 오브 이슬람의 일원이라고 밝히기도 하는 등 이슬람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오닐은 운전 중 갑작스런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수술 중에 그의 심장이 여러 번 멎었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퇴원 후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님, 키키, 심지어 새로운 여자친구까지도 그를 데려갈 의향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하지만 키키는 고심 끝에 결국 오닐이 완벽히 회복될 때까지만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2018년 3월 18일 일요일 오후 11시 43분 미국 플로리다의 보안관 사무실에 앞서 들으셨던 끔찍한 911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관들은 즉시 사건 장소로 출동했고 현장은 불에 타고 있었으며 집 앞에서 심하게 구타당한 후 흉기를 맞고 사망한 키키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주인은 온통 피바다였으며 머리는 함몰되어 있었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불타고 있는 집의 현관문에서 8살의 로니 주니어가 배를 움켜잡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칼에 의해 머리, 목, 가슴 등 수차례 공격당한 듯 보였고 몸의 30%의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헬리콥터로 급히 이송되어 이 끔찍한 악몽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살의 연약한 어린 소녀 로니비아는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눈에 눈물 자국이 가득한 채로 그에 의해 얼굴, 목, 어깨, 심지어 발바닥에까지 수차례 공격당했습니다. 로니 주니어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당일 오후 11시 30분경 자고 있던 로니 주니어는 키키와 오닐이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것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몇 시간 전부터 있었던 말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싸움의 발단은 오닐이 키키와 아이들에게 자신과 같은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로니 주니어는 오닐이 안방에서 엽총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고 키키는 오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딸 로니비아의 침실 옷장에 숨었습니다.
오닐은 아랍어로 신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뜻인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말하며 로니 주니어에게 집 주변을 걸어다니라고 요구했습니다. 겁에 질린 로니 주니어는 오닐이 시키는 대로 했고 그때 흉기가 발사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오닐이 키키가 숨어있던 옷장문을 통해 발사한 것이었죠. 이때 팔에 부상을 당한 키키가 911에 신고 전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닐은 옷장문을 열어 키키를 옷장 밖으로 끌고 나왔고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오닐이 로니 주니어를 불러 키키를 죽이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했고 8살짜리 어린아들의 손에 을 강제로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기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니 주니어는 그 후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지만 전문가들은 오닐의 협박에 못 이긴 로니 주니어가 어머니를 향해 한 발을 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And then my dad said, "Come in here and come kill this the B word." And then I went in the room, and then he handed me the shotgun and like helped me shoot it. Do you remember whether the gun went off while you were holding it? Do you remember? No, I do not. Okay. 이 긴 침묵이 로니 주니어의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인한 것 같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머니에게 총을 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공포심에 떨었던 그 어린 소년이 그려져 더욱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9살의 로니 비아가 다 지켜보고 있었죠. 오닐은 아들에게 사냥용 칼을 가져오라고 시켰고 그 사이 키키는 집 밖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오닐은 그녀를 따라 나가 총으로 그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이웃 사람이 911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Hello, 911. What is your emergency? Yes, my neighbor is beating up his girlfriend next door. What's going on there? I don't know. I heard the neighbor yelling,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What's going I on jumped there? up. I don't know. I think he's beating her next door. We just heard some noise. Okay. 결국 키키는 숨을 거두었고 이를 확인한 오닐은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도끼를 집어들고 로니비아의 팔을 잡고 끌어내 공격합니다. 그 후에 차고에서 휘발유통을 가져와 집 주변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오닐은 그의 아들 위로 서서 그의 가슴에 발을 얹고 성냥을 그어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로니 주니어는 재빨리 일어나 살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는 부엌까지 달아났지만 곧 오닐에게 붙잡혔고 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오닐은 자신의 의붓아버지 빌리 스미스에게 전화를 걸어 키키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으며 직접 911에 신고 전화를 걸어 자신이 키키를 죽였지만 정당방위였다고 정신나간 소리를 했습니다. 911. What is your emergency? Hey, I just been attacked by some white demons inside, and she tried to kill me, and What's the I just address? killed her stupid ass. Huh? What's the address of the emergency? Try to attack you? Yes, yes, yes. She did. She tried to kill me. 부검 결과 키키는 오른쪽 어깨에 2번, 팔꿈치에 1번 맞았지만 그녀의 최종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6군데의 두개골 골절이 있었고 치아도 부러져 있었습니다. 오닐이 이 부러질 정도의 상당한 힘으로 그녀의 머리를 적어도 20번 이상 가격했기 때문이죠. 오닐은 피범벅이 된 채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된 순간부터 알라후 아크바르라는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으며 키키는 악마이고 아이들은 악마의 자식이라고 외쳤습니다. 2021년 6월 16일 로니 오닐 3세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로니 오닐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는 어이없게도 키키가 딸을 죽인 후 아들을 공격하고 집에 불을 질렀고 자신은 그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방위로서 키키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vidence is going to show that we are under some of the most vicious
seen. You will see who is the mass murderers. 또한 키키의 911 신고 전화는 완전히 꾸며낸 것이었으며 자신은 키키의 머리를 으로 3번 때렸을 뿐이지만 경찰들이 자신을 극악무도한 살인자로 몰기 위해 키키를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오닐이 어린 시절 겪어야 했던 성학대를 포함해 총에 맞아 입은 트라우마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오닐의 친아버지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고 이것이 오닐에게 유전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7월 23일 로니 오닐은 미셸 시스코 판사 앞에 서서 선고를 받았습니다. I am not sorry for something I didn't do, and I am not sorry for the things I did do. Mr. O'Neill, All right. Listen, stop. All right. Listen to me. I'm not You're not going to raise your voice again. I'm not going to raise my voice again. She couldn't scream. She couldn't run away. And she witnessed what you did to her mother, as far as shooting her mother in the arm with the gunshot. But the pain and suffering that she suffered that night at your hands, unspeakable, absolutely unspeakable. And at the moment, that first time you struck her with that hatchet, and little Ronnie testified that all he could see was tears coming out of his sister's face. At that moment, that child knew she was being betrayed in the cruelest, most tragic and sorrowful way. She was being betrayed by her parent, the one person that should be there to protect their children and love them and keep them from harm. And that was the last thing that child felt before she passed on from this earth. 그는 2건의 7살인, 1건의 살인미수, 방화, 아동학대 혐의 등이 인정되어 3번의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과 더불어 6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항소를 신청하고 있지만 그가 감옥에서 나올 일은 영원히 없을 것 같습니다. 한편 마이크 블레어 형사는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로니 주니어의 모습이 가슴속에 남아있었습니다. 로니 주니어가 축구 팬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그가 좋아하는 축구팀의 대표자들과 병원에 있는 로니 주니어를 방문해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마이크의 아내는 로니 주니어에게 위탁 가정이 절실하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11월 25일 블레어 부부는 감사하게도 공식적으로 로니 주니어를 입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형제와 자매가 생겼으며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이름을 로니 블레어로 바꿨습니다. 사건 당시 로니 주니어는 겨우 8살이었고 그날 밤 자신이 본 모든 것, 친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와 누나를 살해했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진술해야 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잊을 순 없겠지만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잘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